자, 오늘 정치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이송 그리고 영장 청구 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다 정치인과 관련이 된 주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오늘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관련 영상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조치가 끝나는 대로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회복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합시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긴급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러나 단식은 계속한다 그러죠.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을 멈추고 회복돼서 대화를 합시다. 이런 제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의도의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이어서 서울 중랑구의 녹색병원으로 입원을 한 상태거든요. 자,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녹색병원 앞에 지금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혁근 기자, 지금 병원 모습이 뒤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전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곳은 서울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7시쯤 국회에서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3시간 뒤에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이곳 녹색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급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기력을 찾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 이혁근 기자.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공교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입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쳤는데 정치권과 법무부의 반응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공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긴급의원총회를 연 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 촉구 집회를 여는 등 공세 수위도 높이는 모습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은 이 대표 단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 보건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가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녹색병원 앞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입원 중이잖아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 최소한의 수액 정도 맞는 거 빼고는 음식 섭취 없다. 이건데요. 일단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단식 치료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정치와이드가 이 전문의 상대로 좀 취재를 했거든요. 단식 치료에 관해서입니다. 들어보시죠.
우선 체내 저장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지방과 단백질 분해가 증가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정과 면역력 저하로 여러 감염증이 취약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영양을 재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체액 과잉으로 심장 이상, 신경계 이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정치권 사실은 이게 글쎄요. 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정상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화면에 전용기 의원 보시면은 수염도 기르시고 못 깎으셨잖아요. 지금 전용기 의원도 오늘까지 6일 동안 지금 동조 단식을 했거든요. 지금요. 일단 전용기 의원도 6일을 굶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용기 의원은?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기력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약간 이거 몸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거 느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3일차, 4일차까지는 굉장히 배가 고팠고요. 그다음에 5일차 넘어가니까 기립성 약간 어지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이외에는 견딜 만한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송이 됐잖아요, 병원에. 그러면 조정기 의원은 좀 단식을 이제 중단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저도 그 국회 그 본청 야외에 있는 농성장이 있습니다. 예. 그 농성장에서 건강이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난 이후에 당대표로 농성장으로 옮겼거든요. 예. 그럼 그 야외 농성장을 누가 지킬 것이냐?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지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제가 민주당에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예. 저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가면서 그 야외 농성장을 지키겠다라고 했으니 대표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국회에 돌아가서 전쟁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병원 좀 다녀오셨어요, 혹시? 사실 제가 방송 직전에 병원 갔다가 예. 급하게 이제 넘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미용도 하지 못하고 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 상황인데 좀 나와주셨어요. 근데 뭐 궁금한 게 많아서 이제 차근차근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녹색병원의 입원 상태예요. 그런데 단식은 이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뭐 전문 의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마 위급한 상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건 좀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단식을 했거든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은 모습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도 전에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뭐 시장이 단식 공사를 하면 역사에 없는 단식 공사를 하면 정부이 근데 말로 되면 왜 이러겠냐. 벌써 뭐 한참 된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패널 네 분 나와 계신데 지금 OX 팻말 앞에 좀 놓여 있거든요. 이게 질문이 뭔가 하면요. 내일 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한 행사가 있는데 거기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서 단식 중단을 요청할 것인가 아닌가 이게 또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병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O,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 지금 세 분이 X. 유일하게 김영주 전 의원은 아니다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데 우선 김영주 전 의원님은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서 단식 중단 요청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내일은 9.19 합의, 평양 예. 합의 5주년 그 행사 때문에 63 빌딩에 오셔서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세미나 하실 텐데 사실은 그 본인이 생각할 때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9.19 합의에 대한 무시 또 신은식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 이게 주요한 메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는 격려하는 어떤 그 단식에 대해서 전화 통화도 우려하는 했죠. 전화 통화를 예. 하셨고, 근데 만약 내일 거기 행사를 위해서 올라오셔서 만약 이재명 당대표를 찾아간다면 모든
기사들은 다 사실 9.19 합의에 대한 문제보다는 실제로 이재명을 만났다는 것을 다 집중될 묻힌다, 것이다. 그걸로.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는 오히려 이 단식이 예. 가열차게 더 어떤 그 현 정권을 옥죄는 그런 것으로 가야지 사실은 뭐 오셔서 단식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저는 지지층의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각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 당 대표가 계속 단식을 계속 해가지고 예.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당하는 걸 원하는 당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자기 결단으로 가는 것이지 뭐 어른들이 뭐 문 대통령 오셔서 그만두라라고 한다고 풀고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그런 지경은 지나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찾아가서 중단 요청할 거라고 보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단식을 중단하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찾아가서 최소한 병원은 간다. 병원 가죠. 가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꼭 잡고 둘이서 예. 길게 이야기를 안 해도 이거는 야당을 지지하는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한 장의 사진이. 예. 말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 손을 꼭 잡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다. 거기에다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재명 대표가 눈물이라도 좀 떨어뜨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엄청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래간만에 서울 올라왔고 예. 양산에서 책방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 있는 마당에 예. 서울 올라온 김에 중랑구에 있는 저 녹색병을 찾아갈 가능성이 제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예. 확 당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지금 판단하고 내려놓을 것이다. 두 분 중에 두 분 전직 의원께서 아주 다른 답을 내주셨는데 누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이제 O를 고르셨는데 아마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서 일단 다른 분들 다 팻말 내려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원을 찾아가도 뉴스로 나오고 병원을 안 찾아가도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일 상황은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여야 오늘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그리고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께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뭐 시점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 그런 계산도 있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방탄 단식이라고 그동안 비판해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 계산이 전혀 없었다면 단식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건강 악화로 입원을 하게 됐지만 체포 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즈음에 어쨌든 입원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미국 뉴욕으로 간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있고 다른 쪽은 오늘 입원한 딱 시점이 굉장히 묘하지 않습니까? 이걸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선 정혁진 변호사. 네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에 맞춰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 이거를 뭔가 연관지으면서 설명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으로나마 다 끝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불가피한데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들을 주말에 정리해서 월요일 날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라고 언론에도 그런 그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거는 뭐 다 정치권이나 법조에서는 다 예상한 상황이다. 근데 예상과 조금 달랐던 거는 시간이 조금 빠른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좀 굉장히 일렀죠. 한 9시 조금 넘어서 영장 청구했다고 이제 그 기사가 뜨던데 대개 이제 검사들이 업무 시작하고 뭐 이렇게 대외적인 그런
그런 거 하는 게 10시 이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면 오후 정도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9시에 청구한 건 조금 빠른. 그거는 또 왜 그랬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출근하자마자 한 건가요? 그러면은? 출근하자마자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뭐 시간적으로는 조금 빠르다, 한두 시간 정도 빨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예상했던 결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뭐 20일, 30일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기력을 잃으시고 예. 뭐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했던 거니까 그냥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 영상 뒷부분에 앞부분은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고 뒷부분은 장동혁 대변인이거든요. 시점이 묘하다. 영장 청구 딱 되는 때 앞서서 몇 시간 전에 입원을 했다. 이거 뭔가 또 방탄 뭐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서로 공교롭게 그런 부분이 겹칠 수 있는데 최소한에 바로 6시 50분에 입원을 했는데 예. 두세 시간 이전에 되고 바로 이제 영장 영장 청구. 사실은 기본적으로 본다라면 실제로 같은 날 한다 하더라도 예. 오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민의 흔적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그 시점에 했다는 것은 좀 뭐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만 잔인한 부분도 있고 혹여나 윗선에서 빨리 쳐 이렇게 좀 시간이라도 더 앞당겨 원래는 내일이라는 얘기들도 꽤 있었거든요. 물론 예. 18일 또는 19일 뭐 예, 그런 뭐 큰 범위 안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예. 조금 혹은 동정론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지나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한 그 시점을 전후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구 이걸 양쪽에서 그냥 다들 끌어와서 설명들 했습니다. 앞선 영상이 다 각각의 그런 입장, 뭐 관점이랄까요? 그게 좀 나타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이제 혐의가 적시가 되죠. 이제 알려진 건 이거예요. 일단 백현동 관련돼서는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는 뇌물입니다. 뇌물. 그리고 여기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돈이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한 위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뭐 위증교사했다 이 혐의까지 돼서 크게 보면 4가지 이 혐의가 지금 적시가 돼 있는데 조혁진 변호사 이와 관련해서 네네.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있는데 남아 있어요. 영장 청구됐고 이제 법원에 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야 되고 또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일단 그걸 다 쭉 단계를 거쳤다는 가정하에 구속 가능성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혐의가 크게 3가지인데 근데 혐의를 크게 2가지로 봐야죠. 왜냐하면 위증교사는 그냥 뭐 추가적으로 된 것 같으니까. 예. 첫 번째가 배임인데 백현동 배임이란 말이에요. 백현동 특혜 의혹. 예, 백현동에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종상향 4단계를 통해 가지고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에서 밝힌 거로는 시행사한테 무려 1,300억이 넘는 이익을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에다가는 최소한 200억 이상의 피해를 줬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상향 4단계를 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종상향 4단계를 했을 때에는 그 성남도계공이 참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걸로 인한 피해만 그 성남시의 피해만 20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식품연구원 부지가 34,000평인데 예. 그중에 50%를 R&D 부지로 쓰기로 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지금 뭐 드러나는 것들이 김인섭 씨가 그래도 그 R&D 부지를 좀 줄이고 아파트 부지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가 50%에서 60%로 늘어나고 예. R&D 부지는 50%에서 40%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이 식품연구원 부지에다가는 지금과 같은 그런 백현동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종상향 4단계 사인하고 아파트 지으라고 인허가를 했을 때에도 그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였냐면 100% 임대 아파트 부지였다고. 임대 아파트 100% 지어서 성남에 있는 그러한 그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그런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해넘기고 나서 1월에
100% 이거를 갖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100%가 90%가 민간 아파트, 그냥 임대 아파트는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 10% 아파트. 그래가지고 그 백현동 아파트 예. 중에 펜트하우스는요. 그게 뭐 한 80평 된다고 그러던데 50억이 넘는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남 시민들한테 피해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그게 거고. 첫 번째 이제 백현동 관련 배임 혐의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제3자 뇌물죄는 예. 북한에 5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예, 간 예. 건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공문도 있었고 예. 그다음 뭐 국정원 자료도 있었고 그다음 뭐 김성태나 안부수나 이런 사람들의 예. 진술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영장 실질 심사 갔을 때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 수사 받는 그런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잘 받고 난 다음에 사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예. 정황상 이제 재판부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결코 유리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혐의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대개 두 가지 이유를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고, 그다음에 혐의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인데 도주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도주 가능성이야 별로 없겠죠. 하지만 예.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전혁신 변호사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셨어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조인들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고 따져 보겠죠 지금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법원으로 가서 법원이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이게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 절차는 가지 않는데 아마 이건 시간 문제겠죠. 자, 그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날이었어요.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겠다. 그런 정당 아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용기 의원. 그럼 일단 당에서는 체포동의안 올 경우 부결이 우세한 분위기입니까 지금요? 저는 부결이 우세한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그 윤석열 검찰과 민주당의 전면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혐의들이 비단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쏠려가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속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자범 취급하면서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망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떼놓으려고 그래요. 예. 아마 그것은 이재명 대표 없이 내년에 총선을 치르고자 하는 그 야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예. 이것은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이다. 이렇게 거의 선언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검찰이 좀 적당히 정치를 했으면 저희가 이 정도 전면전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 내용들을 보면 나쁜 말 다 넣었어요. 배임 넣고 제3자 뇌물 넣고 마지막에 이것까지는 참 안 갔으면 했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검사 사칭까지 갑자기 넣었단 말이죠. 위증교사 뭐 이런 혐의까지 넣어갔어요. 이거는 이미 다 나온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검찰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예. 지금 뭐 가결해도 방탄, 부결하면 분열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까지 싹 그림을 그리고 지금 급하게 9시에 구속영장을 쳤다는 말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의 정치질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 얘기를 해석을 곰곰이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기자들 해석할 때 이거는 뭐 거의 뭐 당론처럼 부결이 정해진 거 아닌가 약간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신성범 전 의원님. 그런데요. 만약에 체포동의안 왔는데 부결됐어요. 그럼 이건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파장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긴 말을 하고 말은 길어졌지만 예. 말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이재명 대표 자기 방탄하려고 단식하는 결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예.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과연 민주당이 감내할 수 있겠느냐는 저는 뭐 지금은 자신이 하는 눈치 같아요. 왜 여론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고 본인들은 판단할 것 같은데 예. 냉정하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도지사 일 때문에 자기가 수사받기 안 받으려고 아니면 내지는 또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판결 잘 받으려고 예. 구속 부결되기 위해서 단식을 해놓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예. 국민들이 아주 19일 동안 20일 가까이를 드라마를 다 봤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또 부결시킨다? 이렇게 되면 글쎄 당시에는 국민들이 지금은 짠할지 몰라요. 예. 집에 가는 거 보면.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은 자기 방탄하려고 단식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완성시키는 그런 결과다. 버텨낼 수 있을까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사실 이런 분위기도 검찰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거였으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사실만 가지고 빨리 잡아가지 그랬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1년 반 넘게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모든 수사 역량이 이재명 대표한테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고 비회기 때 쳤으면 영장실질심사를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기간 딱 피해가지고 이제는 회기가 시작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건 누구나 봐도 너무나도 정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파악해놓고 봤을 때 부결로 당론이 정해진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전면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전용기 의원은 부결될 것 같다. 그쪽으로 분위기가 확 쏠려 있다.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강조하면서. 그러면 다른 세 분은 앞에 OX 팻말 있잖아요. 이거 예상입니다. 예상.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어요. 왔다는 가정하에 가결될 걸로 보시면 O. 이거 부결될 걸로 보면 X를 골라주세요.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망이십니까? 가결, 부결. 여기는 아까 전용기 의원 설명하셨고 김영주 전 의원님은 부결. 그리고 조혁진 변호사, 신성모 전 의원님은 가결. 그러면요 일단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부결될 걸로 이제 전망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통해서 가결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럼 지금 입원 중인데 입원 중이지만 본인이 국회에는 가지 못하지만 어떤 입장문 등을 내서 그런 결단을 냈으면 가결시켜 주세요라는 좋겠습니다. 입장문 낼 수도 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의견이 없다면 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만 갖고 보면 부결이 철철 끓어오르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당이 지금 그렇다. 아무도 당에서 가결시켜야 된다고. 물론 일부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국민은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과 비면의 입장이 좀 긴장 관계를 가질 만한 부분이 아니라 원사이드하게 부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지금 제가 이 방송 직전에 뉴스 하나를 좀 체크해 왔는데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지지층도 있잖아요. 의원 개개인의 문제를 보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인증하는 화면을 캡처해서 뭐 올리고 이러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이끌려서 뭐 결정을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의 국면, 그 국면 중에 하나는 뒤늦게 이제 와서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찾아갈 수도 있니, 뭐 한덕수 총리가 뭐 건강을 아주 심각하게 염려하니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부결될 수밖에 없도록 명분을 쌓아주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박강원 원내대표의 어떤 표현대로 올가미일 수도 있죠. 이런 올가미를 물에 붙이기 위해서 감정적 격앙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 애서 대통령도 총리도 국민의힘의 대표도 애둘러서 단식에 대해 전혀 눈도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민주당의 표결로 가는 거고 그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혹시 잠깐만요. 제가 김용주 의원께 추가 질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 글쎄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혹시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가 오면은 가결시켜 달라는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재판부에 가서 만에 하나라도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과 달리
이게 어떤 구속 심사에 있어서 그것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면 예. 그런 어떤 극적인 효과, 많은 전반적인 90% 이상의 압도적인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부결을 시킬 분위기 속에도 내가 뚜벅뚜벅 내 말에 6월 달에 예. 한 말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지막 몇 프로까지는 고민하고 있지 않겠냐. 하겠다. 네, 그렇게 봅니다. 고민할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판사가 자 영장을 기각시킬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90% 된다면 자신 있게 나가서 자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겠죠.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이른바 좋은 거잖아요. 모양새가 아닌가요? 그게? 정치적으로 결단하는 모양새와 사법 처리는 피하는 뭐 양수 겹장일 텐데 지금 뒷부분에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왜? 기각 가능성에 대한 자신. 이번 혐의는 지난번 2월 달에 1차하고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걸 본인이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지금 예상대로라면 25일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될 즈음에는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장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 계셔야 되잖아요. 병원에 있겠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링거 맞고 누워 계실 테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람잡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부결시켜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바람잡이를 있고 일부 전략가들은 뭐 한 30-40명 들어가서 여당에 다 뜨는 기자, 국민의힘에게 이런 시나리오를 짰던 거잖아요. 전략 문건을. 그럴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부결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정혁진 변호사도 가결될 것 같다라고 일단 동그라미 선택했는데 뭐 그건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설명해 주는데 궁금한 거는 만약에 정혁진 변호사 예상대로 체포동의 가결됐어요. 근데 지금 입원 중이고 더구나 입원하면서 단식 중인데 이거 판사 앞에 출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일단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판사가 담당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줄 겁니다. 그럼 그 영장 실질심사 심사를 늦춘다 날짜를?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체포된 피의자한테 구속영장 발부할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청구된 다음 날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체포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왜 만들어졌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발부됐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게 영장 취지는 부당한 게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행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아마 재판부에서는 기다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김성태 회장 그 금고지기 하던 사람이 아니 나 영장 실질 심사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영장 실질 심사 없이 그냥 구속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지금 기일을 좀 여유 있게 줘야지 내가 어느 정도 섭쟁을 하고 출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아마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 뒤로 밀어줄 수 있다. 그렇죠. 뭐 한 10월 중순이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번 김성태 회장 그 금고지기처럼 아예 나 영장 실질 심사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근데 영장 심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출석을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그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 보니까 권리를 포기한 걸로 보겠네.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출석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배려해 줄 것이다. 그렇게 전용기 의원. 저도 여기 문제 제기를 하나만 하면 검찰의 정치술이 지금 이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보수나 진보나 패널들이 다 나와서 갑론을박을 하게 돼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치가 들어가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의 권리도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불구속 재판하면 있는 죄가 사라집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진짜 죄가 있다 그러면 재판에서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특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판도 안 받고 지금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재판을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구속을 하는 것, 영장 청구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받게끔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신범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술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대한민국에는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 가능합니다. 최영심 변호사. 그런데 전용기 의원님처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구속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야 구속이 된다고요. 다 무죄 추정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되는 거는 범죄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재판 많이 봤어요. 뭐 어떤 재판이냐. 이화영 부지사 재판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땐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그다음 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구속됐습니까? 뭐 그분들이 뭐 증거 인멸할 그게 뭐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도망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됐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31명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발표. 불체포 특권 포기해서 공개적으로 서명했던 31명이 존재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정의당만 해도 한 120명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30명만 민주당에서 합류해주면 통과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30명이 지금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25일쯤 되면 압박이 좀 약해지고 특히나 자기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6월 달에 선언한 그 지점을 상기한다면 좋아, 몸은 안 좋지만 판사 앞에 나가서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논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뭐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남은 절차가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모습이 또 한 가지 있었거든요. 총리,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이걸 제출했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건 뭐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내각 총사퇴 요구 그리고 또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거요. 엄격히,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줄 리가 없는 조건인데 이 조건을 왜 카드로 꺼낸 겁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우선은 그 지난 이태원 사태, 또 홍수 피해, 오송 사태, 최상병 사건, 또 그 수사 관련된 문제, 그야말로 이 모든 윤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결과적으로 올곧이 사실은 총리한테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개별 장관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의 경제가 여러 가지 실제로 경제를 중심으로 했던 한덕수 부총리지만 실제로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그 60조 가까이가 지금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또 투쟁 일변도의 어떤 그 야당을 한 번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물론 민주당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을 그냥 것이고 정치적인
그냥 하나의 수를 그냥 던진 것 훨씬 정도다. 더 싸움꾼들을 새로운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여론전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전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고 사실 한덕수 총리도 제가 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말하자면 야당 대표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하더라도 총리가 그것을 보완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대정부 질의하에서 대통령이 갈 생각 없던데요. 그거로서 끝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는 이 교착 상태에 빠진 국정 또 앞으로 예산 전국을 어떻게 타결할 것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근원적인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당위성의 부분, 타이밍의 부분은 국민들이 이렇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올곧이 오늘 했던 그 민주당의 박강원 대표의 문제 제기는 한번 대통령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뭐 이런 내용 다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과 진단하신 분이 있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단식을 하는 고통을 겪은 만큼 저는 정치적 보상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그 단식 이전에 민주당 내에 소위 비명계, 친명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아무 그런 다른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확실한 성과고 또 이걸 계기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 공천권까지도 확고해졌다고 봅니다. 시성모 전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둘 걸 다 정치적으로 거뒀다 이런 분석인데 동의하십니까, 저거? 윤여준 씨 분석처럼 뭐 공천까지 챙겼는지는 예. 모르겠으나 분명하게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결속, 다른 민주당 내에서 다른 소리 못 나오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낙연 찾아왔지요, 설훈 의원 왔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했지요. 이런 게 일련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대정부 투쟁 수위를 확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어떻게 국회에서 해명할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했으니까 굉장히 정치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성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병원 간 것도 보세요. 녹색병원이나 간 이유가 그 옛날에 YH 무역이 있던 자리. 그 병원이 만들어진 지 20년. 예. 나름의 상징적인까지 노리면서 목적을 한 거예요. 상징성이 좀 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내일 아침 보세요. 기사가 그렇게 다 나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참 해석의 영역으로 가면 참 여러 가지 있고 약간 막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이게 해석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자,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된 주제까지 다 다뤄봤거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